2차전지 테마주에 몰빵했다가 퇴직금 다 날렸습니다. 전 이제 망했습니다. 1억 4천만 원의 퇴직금, 38년을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단 1년 만에 그 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2차전지라는 이름 아래 펼쳐진 황금빛 미래를 믿었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세 전직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생산관리팀장으로 일해온 김철수입니다. 38년간 한 우물만 파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는 일상, 주말 특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적었지만 노후만큼은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퇴직금이 1억 4천만 원, 회사 기숙사에서 살며 악착같이 모은 적금 3천만 원, 총 1억 7천만 원의 노후 자금으로 아내와 함께 매달 200만 원씩 사용하며 대략 7회 정도는 여유 있게 살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엔 경비 일이라도 하면서 손주들 용돈도 주고 가끔 여행도 다니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미래 산업이라는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함정을, 전문가들의 장밋빛 전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퇴직 후 단 1년 만에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70살까지 일해도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두려운 나날들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38년 동안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생산관리팀장으로 일해온 저는 2023년 3월 만 60세가 되던 해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마련해준 소박한 퇴직식, 후배들이 준비한 꽃다발과 감사패, 그리고 제 계좌로 입금된 1억 4천만 원의 퇴직금, 팀장으로 승진한 지 10년,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던 제 인생의 결실이었습니다. 아내 영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38년 동안 고생했다고 이제 좀 쉬자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야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퇴직 후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1억 4천만 원, 그동안 모아둔 적금 3천만 원, 합계 1억 7천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아내와 단둘이 알뜰하게 살면 7회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내는 이 돈으로 정기예금을 들자고 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정기예금에 넣으면 연 4% 이자로 매년 600만 원,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입이 생긴다고요. 여기에 국민연금 월 90만 원을 합치면 매달 140만 원. 제가 경비 일이라도 하면 월 150만 원 정도는 더 벌 수 있으니 합쳐서 290만 원이면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아내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으며 원금을 지키는 게 최선이라고요. 하지만 막상 경비 일자리를 알아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겨우 구한 곳도 월급이 13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5월까지는 평온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장도 가고 공원도 산책하고 오랜만에 큰아들 내외와 손주들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6월이 되자 뭔가 허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았던 터라 이렇게 한가한 시간이 적응이 안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학 동창 성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성호는 저와 같은 해에 퇴직한 친구였습니다. 대형 전자기업 구매팀에서 일했던 친구였죠. 7월 초 성호와 회사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호의 얼굴이 예전과 달리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2차전지 관련 종목에 집중 투자해서 벌써 30% 이상 수익을 냈다고요. 2차전지,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가장 주목받는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모두 전기차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요. 성호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며 눈을 빛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2차전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평생 주식은 도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성호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기예금 이자 4%로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간다는 말. 2차전지는 도박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투자라는 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과연 성호의 말을 믿어도 될까?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성호를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주식은 위험하다고, 우리 나이에 그런 모험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정기예금 이자 받으며 사는 게 최선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성호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2차전지가 미래 산업이라면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는 거 아닐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2차전지 관련 기사들을 검색했습니다. 기사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차전지 시장 2030년까지 4배 성장 전망,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전기차 생산 확대 선언, 국내 2차전지 기업 유럽 미국서 대규모 수주. 유튜브도 찾아봤습니다. 증권 전문가들이 나와서 2차전지 투자를 적극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최소 2배에서 3배는 오를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2차전지의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성호를 만났습니다. 성호는 제가 투자를 결심한 것 같다며 반가워했습니다. 성호가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2차전지 소재 관련 중소기업 주식이 유망하다고요. 대형 기업 주식은 이미 많이 올랐지만 소재 업체들은 아직 저평가되어 있어서 상승 여력이 크다고 했습니다. 성호는 자기가 투자한 종목 3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양극재를 만드는 어사, 분리막을 생산하는 비사, 전해액 소재를 다루는 시사, 모두 2차전지 핵심 소재를 만드는 업체들이었습니다. 성호는 이 3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또다시 고민했습니다. 1억 4천만 원 전부를 투자할까? 아니면 일부만 투자할까? 아내는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8월 둘째 주, 저는 인터넷으로 증권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성호가 전화로 하나하나 알려줘서 겨우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계좌가 개설되자 성호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퇴직금 1억 4천만 원을 증권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옮기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 저는 성호가 알려준 3종목을 매수했습니다. 어사 주식 5천만 원어치, 비사 주식 5천만 원어치, 시사 주식 4천만 원어치.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내는 제가 주식을 샀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상의도 없이 그런 큰 결정을 하느냐고, 나중에 망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달랬습니다. 2차전지는 도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전문가들도 모두 유망하다고 하지 않느냐고,
1년만 기다려보라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내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증권 앱을 열어 제 주식을 확인했습니다. 어사 주가는 이미 2% 올라 있었습니다. 비사도 1% 상승. 성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주식 투자가 이렇게 쉬운 거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증권 앱을 열어봤습니다.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기분이 좋았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상승세였습니다. 성호가 옳았습니다. 2차 전지는 정말 미래 산업이었습니다. 8월 말 제 계좌는 1억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1,000만 원이 불어난 겁니다. 정기 예금이었다면 1년을 넣어도 560만 원 정도의 이자밖에 못 받았을 텐데 주식은 단 한 달 만에 그 2배 가까운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맙다고 덕분에 큰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성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최소 2억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2억.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만약 정말 2억이 된다면 노후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아내도 조금씩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1,000만 원이 불어난 걸 보고는 놀라워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고 적당한 때 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성호 말대로 2억까지 기다려보기로 한 겁니다. 9월 초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대규모 전기차 생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소식에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제 계좌는 하루 만에 1억 6,500만 원이 됐습니다. 단 한 달여 만에 2,500만 원이 불어난 겁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38년을 일해서 받은 퇴직금보다 주식으로 번 돈이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성호는 축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2억은 시간 문제라고, 연말까지만 기다리면 3억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3억. 저는 상상도 못한 숫자였습니다. 그 즈음 대학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열린 자리였습니다. 동창들 앞에서 성호가 자랑했습니다. 자기와 제가 2차 전지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퇴직금을 그냥 놀리지 말고 투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창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종목을 샀느냐고 물었고, 누군가는 자기도 투자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특별히 주목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팔자고. 2,500만 원도 큰 돈이니 욕심 부리지 말고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더 오를 거라고. 성호 말처럼 3억까지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10월 주가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어사는 50% 상승, 비사는 40% 상승, 시사는 45% 상승, 제 계좌는 1억 9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2억이 코앞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증권 앱만 들여다봤습니다. 식사할 때도 산책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 아내는 이제 그만 팔라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이나 벌었으니 됐다고. 더 욕심 부리면 화를 입는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곧 2억이 되는데 왜 파느냐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3억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성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파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연말까지만 기다리면 최소 3억은 만들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저는 성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가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10월 말 제 계좌는 드디어 2억을 돌파했습니다. 2억 1천만 원. 퇴직금의 1.5배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도 2억 5천만 원을 넘겼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축하했습니다. 이제 3억만 채우면 정말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3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곧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11월 초 2차전지 업계에 또 한 번 호재가 터졌습니다. 유럽연합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전기차로 전환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소식에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이 폭등했습니다. 하루에 10%씩 오르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제 계좌는 2억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성호 계좌는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성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제 진짜 대박이라고. 3억은 금방이고 4억도 가능하다고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만약 4억이 된다면 아내와 함께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아내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이제 진짜 그만 팔자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3억이라고. 왜 2억에서 멈추느냐고 답답해했습니다. 아내와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아내는 제가 돈에 눈이 멀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제 판단을 믿지 못한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더 이상 주식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11월 중순 제 계좌는 2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3억은 시간 문제라고. 어쩌면 연말까지 4억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아파트 경비로 일하던 같은 동네 형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버느냐고. 자기도 투자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말해줬습니다. 2차 전지에 투자하라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퇴직금 8천만 원이 있다며 저한테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는 성호가 알려준 세 종목을 똑같이 알려줬습니다. 일주일 후 형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8천만 원 전부를 투자했다고. 벌써 5%나 올랐다며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돈 벌 기회를 줬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11월 말 제 계좌는 2억 7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성호 계좌는 이미 3억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성호는 이제 4억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욕심이 났습니다. 3억도 좋지만 4억이 되면 정말 완벽한 노후가 될 텐데. 아내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른다며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12월 초 드디어 제 계좌도 3억을 돌파했습니다. 3억 200만 원. 믿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퇴직금 1억 4천만 원이 단 4개월 만에 3억이 된 겁니다. 1억 6천만 원의 수익.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성호와 통화했습니다. 성호는 이제 5억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4억까지는 가보자고 다짐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제 계좌는 3억 1천만 원, 성호 계좌는 3억 7천만 원. 우리는 매일 통화하며 서로 축하했습니다. 이제 정말 인생이 바뀌는 거라고. 퇴직 후 이렇게 큰 돈을 벌 줄은 몰랐다고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12월 셋째 주 월요일. 평소처럼 증권 앱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었습니다. 하락이었습니다.
어사 마이너스 3%, 비사 마이너스 5%, 시사 마이너스 4%.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으니까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라고 했습니다. 화요일, 주가는 더 떨어졌습니다. 어사 마이너스 7%, 비사 마이너스 9%, 시사 마이너스 8%. 제 계좌는 2억 8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틀 만에 3천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익은 1억 4천만 원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원금은 지킨 셈이니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팔자고, 더 떨어지기 전에 손절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라고, 다시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수요일,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뉴스를 검색해 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추가 인상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여파로 성장주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계좌는 2억 5천만 원, 사흘 만에 6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성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계좌도 3억 2천만 원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이런 조정은 항상 있는 일이라고, 지금 파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목요일,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어사 마이너스 15%, 비사 마이너스 18%, 시사 마이너스 16%. 제 계좌는 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 주 만에 1억 원 이상이 증발한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팔자고, 이러다가 원금까지 다 날린다고 했습니다. 저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팔면 손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금요일, 증권사 리포트를 확인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2차전지 산업의 미래가 밝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이니 장기 보유하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주가가 반등할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걱정됐습니다. 아내는 저와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혼자 차려 먹었습니다. 월요일이 됐습니다. 주가는 소폭 반등했습니다. 어사 플러스 2%, 비사 플러스 3%, 시사 플러스 2%. 제 계좌는 2억 500만 원. 다시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일시적인 조정이었다고, 이제 다시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성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거라고, 곧 다시 3억을 회복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새해 1월,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반등은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다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어사 마이너스 20%, 비사 마이너스 25%, 시사 마이너스 23%. 제 계좌는 1억 7천만 원, 원금 1억 4천만 원보다는 많지만 3억에서 1억 3천만 원이나 증발한 상태였습니다.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중국 2차전지 업체들이 저가 공세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내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거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사도 있었습니다.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꺼린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모두가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했는데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도 많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계좌도 2억 4천만 원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여전히 버티자고 했습니다. 지금 파는 건 손해를 확정하는 거라고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지금 팔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잃은 상태였으니까요. 2월 주가는 더 떨어졌습니다. 어사는 고점 대비 40% 하락, 비사는 45% 하락, 시사는 43% 하락, 제 계좌는 1억 5천만 원, 거의 원금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팔자고, 원금만이라도 지키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원금으로 돌아왔다는 건 손해를 본 게 아니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로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3월 대형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생산 계획을 축소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소식에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이 폭락했습니다. 제 계좌는 1억 2천만 원, 원금보다 2천만 원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도 패닉 상태였습니다. 자기 계좌도 1억 9천만 원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성호는 더 이상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자기도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성호를 믿고 따라왔는데 그 성호마저 방향을 잃은 겁니다. 4월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제 계좌는 1억 원, 원금 대비 4천만 원 손실, 3억이 넘었던 계좌가 1억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저는 매일 증권 앱만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하지만 주가는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와는 거의 대화가 끊겼습니다. 아내는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아버지가 주식으로 큰 손해를 봤다며 매일 우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미안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5월 형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추천한 주식 때문에 큰 손해를 봤다며 따졌습니다. 8천만 원이 5천만 원으로 줄었다고, 퇴직금의 절반 가까이를 잃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끊임없이 저를 비난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입힌 겁니다. 6월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졌습니다. 제 계좌는 8천만 원, 원금 대비 6천만 원 손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억 4천만 원이 8천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아내가 짐을 쌌습니다. 큰아들 집에 가서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다고, 당신이 우리 노후를 망쳤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도 너무 힘들어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한동안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아내도 떠났고 친구도 떠났습니다. 7월, 주가는 더 떨어졌습니다. 제 계좌는 6천만 원, 원금 대비 8천만 원 손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주식을 팔았습니다. 8천만 원의 손실을 확정한 겁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6천만 원. 여기에 처음에 빼놨던 적금 3천만 원을 합쳐도 9천만 원. 1억 7천만 원이 9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8천만 원을 날린 겁니다.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냐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 왜 연락도 안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주식으로 8천만 원을 잃었다고, 이제 남은 돈이 9천만 원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당분간 자기 집에서 지내실 거라고, 아버지가 정신 차릴 때까지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노후를 걱정해서 투자한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 형님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기도 결국 손절했다고, 5천만 원이 3천만 원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노후 자금을 반이나 날렸다고, 평생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성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됐느냐고.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자기도 손절했다고, 1억 9천만 원이 1억 2천만 원으로 줄었다고, 7천만 원 손실이라고 했습니다. 성호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제가 손해를 봤다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호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투자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까요. 8월,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2세 노인을 고용하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새벽 배송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오전 9시까지 일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8만 원, 한 달이면 24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힘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도 아니고 62세 나이에 새벽 배송은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잃어버린 돈을 조금이라도 만회해야 했으니까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배송 일을 시작했다고, 다시 돈을 모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9월,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배송 일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한 달에 240만 원, 여기에 국민연금 90만 원을 합쳐도 330만 원. 그 돈으로 생활비 150만 원을 쓰고 나면 180만 원이 남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씩 모으면 1년에 2160만 원. 잃어버린 8천만 원을 만회하려면 최소 3년 반은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때쯤이면 제 나이 66세. 과연 그때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10월, 저는 왜 이렇게 됐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저는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1,000만 원 벌었을 때 팔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억, 3억을 꿈꾸며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둘째, 저는 전문가의 말만 믿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유튜브 전문가들, 그들의 말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었습니다. 셋째, 저는 리스크를 무시했습니다. 2차 전지가 미래 산업이라는 말만 믿고 중국의 저가 공세, 전기차 판매 둔화 같은 위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저는 분산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1억 4천만 원 전부를 주식에 넣었습니다. 일부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전한 곳에 두었어야 했습니다. 다섯째, 저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여러 번 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11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왔다고, 무릎 연골도 많이 닳았다고, 새벽 배송 같은 힘든 일은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진통제를 먹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12월, 성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성호를 만났습니다. 성호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성호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아내와 이혼했다고, 주식 손실 때문에 아내가 견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성호는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와 별거 중이고 새벽 배송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헤어지면서 성호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제가 손해를 봤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호 탓이 아니라고, 투자 결정은 제가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원망스러웠습니다. 성호가 처음부터 2차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올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배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큰아들 집에서 지냅니다.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형님은 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쳐도 외면합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철저히 고립됐습니다. 밤이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1,000만 원 벌었을 때 팔았더라면, 아내 말을 들었더라면,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62세, 저는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새벽 배송 일을 하루 6시간씩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8천만 원을 만회하려면 제 나이 66세까지는 일해야 한다는 계산만 떠올라도 마음에 깊은 한숨이 내려앉습니다. 돌아보면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했던 제 욕심이 결국 제 노후를 가장 크게 흔들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후회나 푸념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처럼 조금만 덜하는 마음이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무게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아셨으면 해서입니다.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직금은 투자가 아닌 보존이 우선입니다. 노후 자금은 단 한 번의 실패도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미래 산업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전문가들의 장밋빛 전망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셋째, 반드시 분산 투자하십시오. 한 곳에 올인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도박이 됩니다. 넷째, 수익이 났을 때 적절히 매도하십시오. 더 큰 수익을 노리다가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족의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욕심이 아닌 안전을 바랍니다. 여섯째, 나이를 고려한 투자를 하십시오. 60대의 투자와 30대의 투자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단순히 줄고 늘어나는 숫자가 아니라 남은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라고 믿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